제가 좀 전에 뭐 소개를 받았고요. 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물질적인 부가 아닌 문화와 가치, 생각이 중요해지는 꿈의 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브랜드보다 고유한 스토리를 팔아야 하며 스토리텔링을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결국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라고 해서 미래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뭐 블로그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서 열심히 올리는 거에 치중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뭘 하나 더 올리라고요? 오늘 배우게 되실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조금 써보시는 거죠. 다만 이 스토리텔링 수업만 해도 4시간, 6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 함축해야 되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청중들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가끔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어떻게 할까요? 자기소개를? 네, 보통은 이렇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 살고 있는 윤효식이고요. 올해 나이는 75년 토끼띠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직업은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대부분 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이곳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넉넉해서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한 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 6번째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10번째 있는 분이 벌써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무슨 소개를 하지? 그러면서 자기의 막 스토리를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뭐 한다고 얘기를 할까? 내가 농사를 몇 년 했다고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자기 순서가 오면 백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무슨 얘기하죠? 네, 김제 살고 있고요. 농사 지은 지 5년 되었고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제가 만약 이 제품을 개발한 개발자고 이 자리에서 판매하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결국 이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저 이 제품 개발하는데요. 한 10년 걸린 것 같고요. 그냥 생활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많이들 사주세요. 자, 이게 어떠세요? 와닿으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소개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강연 무대에 서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하는지 지금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기 강의장에 오기 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뭐 평소에는 좀 늦잠을 자는 편인데 오늘은 일찍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하다가 지금 보이시는 이 흰색 셔츠를 골랐습니다. 서랍에서 빼들었더니 셔츠에 주름이 많이 가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와이프가 눈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김제에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옷 좀 다려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저희 와이프의 손이 이불 밖으로 쓱 나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손짓을 합니다. 가까이 오라는 얘기죠. 가까이 갔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서 자기야 잘하고 와, 아니면 그래 내가 지금 다려줄게 라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려. 네, 이 원래 함부로 잠자는 와이프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TV를 켜고 다리미를 손에 잡고 셔츠를 다렸죠. 근데 몇 번을 문질렀는데도 옷이 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물을 안 뿌려서. 처음 듣는 대답이네요. 네, 선생님. 코드를 안 꼽아서. 맞습니다. 제가 전원을 안 꼽고 다림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손에 아무리 다리미가 들려져 있어도 다리미 온도가 오르지 않으면 주름이 펴지지 않는 거구나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름이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인생의 주름이 어떠세요? 잘 펴지나요? 잘 안 펴지죠? 그건 내가 가진 열정의 온도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낮아진 열정의 온도 단 1도라도 올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강사 윤효식입니다. 자, 어떠세요? 제가 창원에 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3년 뒤에 만나도 저를 기억합니다. 뭘로 기억할까요? 다리미로 기억합니다.
네, 윤효식은 솔직히 기억 못 하는데, 다리미 강사님, 지난번에 어디서 뵀었는데요? 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제 소개를 하면서 어떤 그 상황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토끼와 거북이를 지금까지도 기억하시죠? 근데 그걸 지금까지 외우고 계세요? 아니죠. 네. 어릴 때 들었던 뭐 심청전이든 뭐 콩쥐팥쥐든 지금까지 그걸 내가 억지로 시험 공부하듯이 외우신 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건 그때 들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하면서 엄마가 어흥 막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무서워 무서워. 호랑이가 어디 있는데요? 바로 아이 머릿속에 뭐가요? 호랑이가 떠오른 거죠. 그러면 엄마는 그게 재미있어서 더 잔인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팔을 물어뜯을 거야. 그러면 애가 막 울면서 가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머릿속에 뭐가요? 이미지가 떠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야 나 지난주 제주도 갔다 왔잖아. 하늘이 파랗고 그런데 바람도 시원하고 꽃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기 죽기 전에 제주도 한번 가봐. 자,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 여기 선생님들 제 말 듣고 지금 마음속으로 야, 이번 주 내 주말에 무조건 제주도 가야 되겠다. 지금 마음이 드시는 분. 안 드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만의 그냥 느낌으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걸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영자 씨가 TV에 나와서 자기가 어디 가서 뭘 먹었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몇 분 안 되는 멘트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그 집에 줄을 서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이영자 씨는 항상 잘하는 게 보면 그 시청자들의 머리 위에 그려줍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스토리를 전할 때는 뭐라고요? 이미지를 그려주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블로그를 쓰신다든지 뭘 할 때도 왜 글을 쓰시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로만 그냥 쓰기만 해요. 마치 브리핑 하듯이.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실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브리핑 하신 겁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오늘 조금 알려드리는 이야기 기법을 활용하시면 확실히 좋을 거고 앞으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주도를 갔는데 꽃이 예쁘다 하지 말고 유채꽃이라고 얘기하시고요. 유채꽃이 노란색이었다고 얘기하셔요. 네, 그리고 유채꽃이 정말 많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요? 그러지 말고 듣는 사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1000평이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1000평이 감이 안 오면 운동장 크기 5배더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정말 그렇게 많은 유채꽃이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 유채꽃밭에 있는 자기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런 곳에 한번 가고 싶어 라고 해서 남편하고 싸우더라도 제주도 가시는 거죠.